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유럽의 모든 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리아가 가장 늦게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가 9연패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 조금 남았는데. 자, 이제 드디어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가 시작을 합니다. 네. 먼저 유로파리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 유로파리그 이 16강을 치르고 있는 팀들을 쫙 살펴봤을 때 누가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느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어디? 바로 이 팀이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어디? 프리미어 리그의 바로 그 팀. 그 팀? 무슨 팀? 맨체스터에 있는 그 팀. 네. 맞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6강 1차전에서도 린츠를 상대로 원정이었었는데 그것도 1.5군을 가지고 있는데 5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이 경기는 정말 대단했죠. 네. 이 경기 제가 해설했기 때문에 더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차전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8강을 준비하면서 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의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린츠를 제압하면서 8강으로 간다. 그러면은 바삭세르와 코펜하겐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네. 되는데 바삭세르가 코펜하겐에게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8강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누가 올라오더라도 메뉴는 두렵지가 않다. 메뉴 빙의 하셨는데, 지금? 네. 메뉴 팬 빙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바샥쉐이르가 올 시즌에 터키에서 챔피언에 올랐어요. 정말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 선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벌써 떠난다는 얘기들도 있고, 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1대0이라는 좀 약간은 불안한 그런 스코어를 안고 싸우게 됐으니까 부담은 또 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8강부터는 사실은 뭐 좀 어려운 경기일 수도 있어요. 반대편 다 만만치 않아. 네, 왜냐면 네. 또 단판 승부니까.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여기다 네. 이제 유로파 리그는 독일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 지역에서 펼쳐지는 단판 승부. 이거는 항상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호미점이 일단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8강에 올라가면은 바삭세이르와 코펜하겐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메뉴는 4강에 갈 가능성이 네네. 농후하다. 근데 이제 4강부터는 우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부터는 단판 승부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면면이 화려해요. 지금 반대쪽 대진표에 있는 팀들을 보시자면은 올림피아코스, 울버햄튼, 세비야, 로마. 네. 일단 올림피아코스하고 네. 울버햄튼은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네. 울버햄튼의 분위기가 더 좋긴 좋잖아요. 네, 울버햄튼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죠. 네. 원정에서 비긴 것도 있지만은 전력적으로도 좋았고 유로파리그에서 올 시즌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 올림피아코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 전력 누수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축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버햄튼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세비야 로마 경기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울버햄튼과 대결을 펼쳐서 또 이제 올라오면 이제 메뉴 입장에서는 이 4강부터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4강을 넘어서 결승으로 가면 반대편에서는 뭐 인테르 헤타페, 레인저스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샤흐타르 도네츠크, 프랑크푸르트 바젤인데 일단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인테르, 레버쿠젠, 네. 그리고 샤흐타르 도네츠크 이런 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네. 결승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메뉴로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메뉴의 유로파리그 우승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16강 대진을 보고 팀들을 봤을 때 메뉴가 그래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맨유가 페이스가 가장 좋고 팀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맨유가 가장 좋아 보여요. 네. 네. 물론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모르죠. 32강에서 아스날을 꺾은 올림피아코스가 네. 16강에서 울버햄튼 꺾고 올라오고 네. 막 이러면서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킬러야 막 그러다 그럴 수도 흐름을 있어요. 탈 수도 있죠. 네. 네.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죠. 토너먼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막판의 분위기 그리고 전력 그거를 논할 때에는 역시 메뉴가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우승을 확정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메뉴의 대항마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나? 네. 아니 누가 메뉴를 견제할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땐 만약에 이걸로 뭐 베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분명히 맨유를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팀이 떠올라요. 그 과정에서는 일단은 레버쿠젠이 좀 약간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레버쿠젠이 맨유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승까지 가야 돼요. 너무 큰 관문이다. 나 약간 레버쿠젠 미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좀 먹혀야 되는데 몇 개? 근데 레버쿠젠도 네. 16강 1차전에서 레인저스를 3대1로 꺾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숨고르게 한 다음에 8강 가서부터 이제 정면 대결을 펼치면 되는데 네, 그리고 특히 독일 클럽들이 리가 일찍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레버쿠젠은 요 2차전에서 실전 감각을 좀 회복하면서 다음 경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갈 수도 있겠죠. 거기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포칼 결승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바이에른에게 박살났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토너먼트에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자,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레버쿠젠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레버쿠젠의 공격력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요즘 현대축구에서 보면은 템백이 잘 안 먹혀. 왜냐면 우당탕탕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우당탕탕들이 워낙 정교해졌거든요. 네. 근데 레버쿠젠이 이런 공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템백을 세웠을 때 볼을 안쪽으로 우당탕탕탕탕 넣었을 때 핸드볼 반칙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VAR로 PK가 많이 주어져. 그렇죠. 네. 특히 세리아에서 올 시즌에 페널티킥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마냥 수비만 하는 축구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공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레버쿠젠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역시 유로파의 왕자 세비야. 에메리가 유로파의 왕자였던 거 아닌가? 아니야. 세비야가 왕자였어. 네. 네. 라모스 감독 밑에서도 했죠. 했고, 네, 했죠. 네. 네. 그리고 에메리 감독 밑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에메리 감독은 비아레알 감독이 됐기 때문에 다음 네. 시즌 비아레알의 또 유로파 리그 도전기가 네. 좀 궁금해집니다만 세비야가 수비력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라리가에서 저는 세비야가 라리가스럽지 않은 축구를 좀 맞아요.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수비적인 그런 조직, 그런 면에서 그런 면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측면 쪽 공격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오캄포스. 네. 오캄포스가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하는 가운데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 레길론과 헤수스 나바스는 좋죠. 네, 그냥 공격수야 얘네들은. 나바스는 원래 윙이었으니까 네, 정말 측면 공격이 강한데 공격수 원톱들이 좀 약간 발목을 잡는다. 야, 루크도 형이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 2골만 넣자. 그리고 잔류하나? 2골하고 우승하자. 네. 이러면 세비야가 우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세비야는 탁탁탁 치고 올라가면 결국 준결승에서 메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비야 일단 로마부터 꺾어야 된다고요. 로마가 지금 제게오의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설마 했던 미키타리안이 이 세계에서는 에이스? 로마에서 에이스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페레스도 있고, 뭐, 에딘 제커도 앞선에서 버티고 있고, 자니올로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로마의 이런 화력을 세비야의 수비가 어떻게 버텨내느냐, 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팀 얘기를 하자면, 인테르 얘기는 해야죠. 왜냐면 인테르 얘기해야 돼? 해주는 건가, 그냥? 아니, 인테르가, 세리아에서 우승을 논했던 팀인데, 그렇지. 물론 이제 우승에는 실패를 했지만, 네. 그리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하나 정도는 들고 싶은 욕심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코파 이탈리아는 나폴리에게 무너졌고 결국은 이제 리그에서는 유벤투스에게 무너졌으니까 유로파 리그에 대한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 요소는 오히려 콘테에게 있죠. 토너먼트에 약한? 네, 토너먼트에 좀 약하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인테르도 가능성은 있지만 메뉴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듯하게 느껴지는 게 또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인테르와 헤타페의 매치가 정말 안타까운 매치예요. 왜냐면 중단 전에는 둘 다 정말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헤타페는 리그와 유럽을 뒤흔드는 그런 돌풍의 팀이었고 인터밀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명성에 걸맞은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재계후에 둘 다 좀 많이 꺾였죠. 네. 사실은 리그 중단되기 전에는 저는 인테르 잘못 만났다. 그렇지. 헤타페에게 발목 잡힐 수도 있다. 네.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헤타페가 리그 재개 이후에 확 무너졌어. 너무 평범한 팀이 됐어.
네, 그게 너무 아쉽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인테르가 8강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8강에서 레버쿠젠이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 만약에 인테르가 레버쿠젠을 잡으면 그러면은 인테르가 결승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레버쿠젠이 잡으면 레버쿠젠이 결승 결승까지 가나? 가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네, 우승을 논하는 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독일 클럽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세 클럽 모두 한쪽에 몰려 있어. 네. 그러면은 쪽수를 위로 붙여서 한 팀이 결승 올라가나? 약간 그렇게 그런 돼요. 그림도 될 수도 있겠고. 네, 결국은 네. 한 팀만이 결승에 올라가게 된 거죠. 리그별로. 그렇죠. 네. 반면에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울버햄튼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어찌 보면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두 팀 중에 한 팀이 결승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 두 팀이 만난다고 친다면은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울버햄튼하고 맨유가 유로파리그에서 만나는 것도 재밌나 하겠네요. 흥미진진 올 시즌에 FA컵과 리그를 포함해서 총 4차례 대결을 펼쳤거든요. 근데 3번이나 비겼어요. 정말 빡빡하게 경기가 이루어졌고 이 얘기는 울버햄튼도 조금만 하면 우리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결이 재밌을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아스날이 여기서 떨어진 게 올림피아코스에게 32강에서 떨어진 게 너무 아쉽다. 울버햄튼에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나 아스날 팬들한테 몰매를 맞나? 저는 그리고 아까 독일 클럽들 얘기를 했지만은 이 무대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 열리다 보니까 독일 팀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2점을 어느 정도 얻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가 2점을 얻을 것이고 이 팀들 중에 한 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야, 얻어 걸렸어. 뭘 얻어 걸려? 레버쿠젠 밀었는데 독일에서 한다는 거 얻어 걸렸어. 야, 이 다 미끄럼을 쫙 그려놓은 거지. 빌드업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아약스도 너무 아쉽다. 32강에서 헤타페 지금 만났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아약스는 당시에 전력이 너무 흔들렸어요. 윙 자원들이 다 꺾이면서 헤타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네. 뭐 32강 살짝만 돌아보면은 포르투갈 클럽들의 그렇죠. 몰락도 좀 아쉬웠죠. 네, 포르투 탈락도 좀 굉장히 아쉬웠고요. 포르투, 벤피카, 뭐 브라가 연달아서 그냥 착착착착 무너졌죠. 우르르 진짜 무너졌고 스포르팅도 무너지고.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무너졌네. 몰락이라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던 32강이었는데 여하튼 이제 16강이 굉장히 재미날 것 같고요. 유로파리그 많은 관심이 좀 쏠려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쪽으로 좀 쏠리잖아요. 그래도 맨유가 있으니까 일당백 하니까 화제몰이는 어느 정도 되죠. 그때 1617 시즌이었나요? 우승할 때도 어느 정도 화제몰이 했는데 그만큼 또 안티 세력들이 몰려와서 거저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대회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저먹는 우승 트로피가 없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대지운이 좋다고 해도 그런 팀들이 결국은 강팀을 꺾고 올라온 팀들이거든요. 맞아요. 이 방송이 아무리 허접해도 우리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저먹진 않아요. 네. 주워 먹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유로파리그 세비야, 인테르, 로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정말 쟁쟁한 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나 여기서 하나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팀 어디예요? 심정적으로? 내 심정적으로는 헤타페. 헤타페? 헤타페가 너무 안 됐어. 왜냐하면은 과거에 소영주 위원께서 세비야를 한창 밀던 시기가 있었거든. 네. 근데 세비야가 유로파 리그를 4연패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큰 물로 갔으니까 가감히 놓아줘야겠다. 그러면서 놓아주셨는데 이제는 헤타페? 네, 헤타페. 세비야는 루크도용 때문에 꼴좀 넣어라. 저는 더치 선수들이 있는 팀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파리그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로파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